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편재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스위프트 UI의 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부터 좀 드릴게요. 저는 2017년도에 코르도바라는 프레임워크로 처음 앱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코르도바는 크로스 플랫폼 앱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버그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개발하는 개발자 수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좀 갈아탔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더 개발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회사에서 개발과 무관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iOS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뷰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 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보고자 4가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코드랑 오른쪽에 있는 코드에 집중을 해주시면 모디파이어의 위치에 따라서 뷰가 다르게 그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죠. 그러면 모디파이어의 위치에 따라서 왜 뷰가 다르게 그려지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코드가 보이시나요? 네. 네. 순서대로 적용되세요?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코드죠. 이거는 바디는 계산 프로퍼티인데 그 계산 프로퍼티에 축약된 표현이에요. 왜? 그 계산 프로퍼티가 리드 온리일 경우에, 즉 set 구문이 없을 때에는 get이라는 키워드를 생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행 구문이 하나이고 타입을 추론할 수 있으면은 리턴 키워드까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행 구문이 2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리턴 키워드를 생략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 아시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럼 3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에 있는 코드랑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뷰가 렌더링 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서로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다른가요? 진짜요? 어, 네.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안 드신 분은 뭐죠? 한 5분 후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번째 퀴즈예요. 형광색 부분을 이렇게 구조체로 추출하고, 그리고 파란색 부분을 이 미들 뷰로 추출한 게 오른쪽에 있는 코드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코드랑 오른쪽에 있는 코드 중에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이거는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왼쪽에 있는 코드가 더 빠르다.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더 빠르다. 네. 이제,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은 이 정답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퀴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퀴즈는 modifier의 위치에 따라서 뷰가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죠. 이 첫 번째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알려면은 modifier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modifier란 기존의 뷰를 기반으로 새로운 뷰를 생성하는 메서드예요. 기존의 뷰를 변경하는 존재가 아니고 새로운 뷰를 생성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라는 뷰에 패딩이라는 modifier를 적용시키게 된다면 스위프트 UI는 텍스트라는 뷰를 기반으로 패딩 뷰를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 뷰를 감싸게 만들 거예요. 즉 패딩 뷰가 텍스트 뷰의 상위 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백그라운드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게 된다면 스위프트 UI는 또다시 패딩 뷰를 기반으로 백그라운드 뷰를 생성한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뷰가 패딩 뷰를 감싸게 만들겠죠. 근데 이 백그라운드 뷰는 이 하위 뷰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미지처럼 뷰가 그려지는 거예요. 네. 반대로 백그라운드 모디파이어를 먼저 적용하게 된다면 스위프트 UI는 이 텍스트 뷰를 기반으로 백그라운드 뷰를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감싸주게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패딩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 패딩 뷰가 이 백그라운드 뷰를 기반으로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감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죠. 그러면은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퀴즈는 실행 구문이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리턴 키워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제였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뷰 빌더 덕분입니다. 뷰 빌더는 뷰 프로토콜의 정의를 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 녀석인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개의 뷰들을 하나의 뷰로 통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턴 키워드를 생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그럼 세 번째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반이 나왔어요. 뷰가 렌더링 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코드는 서로 같을까 다를까? 이에 대한 정답은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려면 이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저희는 식별될 수가 있습니다. 스위프트 UI도 이와 마찬가지로 뷰마다 각각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각각을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느냐? 뷰의 위치와 타입에 따라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게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황돌인데요. 네, 황돌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 저는 이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복제를 해버렸어요. 너무 귀여워서. 그러면은 제가 이 황돌이를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똑같이 생긴 게 막 돌아다니면은 구별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왼쪽에 있는 황돌이랑 오른쪽에 있는 황돌이가 움직이지 않아요. 왼쪽에 있는 황돌이는 항상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황돌이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황돌이를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네, 구별할 수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황돌이한테는 왼쪽에 있는 황돌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황돌이한테는 오른쪽에 있는 황돌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스위프트 UI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거랑 비슷한 원리로 아이덴티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코드는 뷰 빌더에 의해서 오른쪽에 있는 코드로 변환이 될 텐데, 스위프트 UI는 이 컨디션이 true일 때 해당하는 아이덴티티를 이 위에 있는 텍스트에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false일 때 해당하는 아이덴티티를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한테 부여를 해버릴 겁니다. 각각 서로 다른 아이덴티티가 부여됩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서로 다른 뷰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서로 다르니까 당연히. 그래서 왼쪽에 있는 코드는 서로 다른 뷰가 번갈아서 나타나는 코드일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뷰는 당연히 하나의 뷰이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고 하나의 뷰가 업데이트되는 코드일 겁니다. 그래서 뷰가 렌더링 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코드는 서로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실 때는 웬만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처럼 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대망의 마지막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익스트랙트, 좀 추출한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코드죠.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이론상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개념이 뭐냐? 뷰 밸류는 뷰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뷰 밸류가 뭐냐? 왜 바디 프로퍼티 호출하면 나오는 그 밸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뷰 밸류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뷰 밸류가 뷰랑 같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러지 않을까? 약간 이런 넘겨짓는 방식으로. 근데 뷰 밸류는 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단순히 뷰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명주기도 당연히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뷰가 어떤 원리로 업데이트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스위프트 UI는 스테이트를 모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스테이트에 의해서 어떤 뷰가 영향을 받을지도 알고 있어요. 이때 해당 뷰가 스테이트에 의해서 업데이트 되는 뷰인가? 만약 업데이트 된다라면은 스위프트 UI는 해당 구조체에 바디 프로퍼티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디 프로퍼티를 호출하면은 뷰 밸류가 생성이 되겠죠? 새로운 뷰 밸류가. 그러면은 이 새로운 뷰 밸류랑 똑같은 아이덴티티에 물려있는 기존 뷰 밸류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이걸 디핑 작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디핑 작업을 거치게 된 후에 만약에 다른 점이 있더라면은 해당 뷰에 대해서 렌더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해당 뷰가 스테이트에 의해 업데이트되는 뷰인가? 만약에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뷰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뷰다, 그러면은 바디 프로퍼티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디핑 작업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더라면은 렌더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익스트랙트 되기 전과 익스트랙트 된 후의 코드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한번 더 빠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익스트랙트 되기 전의 코드를 트리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 count라는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된다면 이 count라는 스테이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뷰의 바디 프로퍼티가 호출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컨텐트 뷰의 바디 프로퍼티가 호출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바디 프로퍼티 내부에 있는 실행 구문도 당연히 실행되겠죠. 예,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광색 부분으로 칠한 뷰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디 프로퍼티가 호출되면은 디핑 작업도 일어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디핑 작업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는 기존 뷰 밸류랑 새로운 뷰 밸류가 서로 다른 두 번째 텍스트 뷰만이 리렌더링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뭐냐? 여기서 두 번째 텍스트 뷰만 리렌더링 하는데 불필요하게 나머지 텍스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디핑 작업도 하고 이렇게 인스턴스도 생성한다는 점이에요. 불필요하게. 네? 이에 반면에 익스트랙트 된 후의 코드를 트리 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모양새가 될 텐데 카운트라는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된다면 같은 원리로 컨텐트 뷰의 바디 프로퍼티가 호출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내부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면서 이 구조체들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뷰가 업데이트되는 원리 있잖아요. 이 업데이트되는 원리는 말단 뷰, 즉 리프 뷰에 도달할 때까지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라는 스테이트에 영향을 받는 헤더 구조체의 바디 프로퍼티가 호출될 거고요. 그에 반면에 카운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미들 구조체는 바디 프로퍼티가 호출되지 않겠죠.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디 프로퍼티가 호출되지 않으니까 그 하위에 있는 뷰들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일도 없고 그리고 디핑 작업이 일어날 일도 없죠. 근데 그에 반면에 헤더 구조체의 바디 프로퍼티는 호출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스턴스는 생성되겠죠. 그리고 디핑 작업이 일어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두 번째 텍스트만이 리렌더링 될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뭐냐? 이렇게 카운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미들 구조체의 뷰들은 불필요하게 인스턴스를 생성할 일도 없고 그리고 디핑 작업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익스트랙트 되기 전에 코드는 인스턴스가 불필요하게 생성이 됐고 또 디핑 작업도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그에 반면에 익스트랙트 된 후의 코드는 인스턴스가 새롭게 생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디핑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작업이 익스트랙트 된 후의 코드가 더 적으니까 퍼포먼스 상으로는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재밌지 않나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4가지 퀴즈가 다 끝났고요.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면서 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 구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능은 굉장히 좀 빠르게 만드는데 문제 해결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버그가 나오면은 하루 종일 그냥 삽질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iOS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팠거든요.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뷰는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래도 비교적 팠습니다. 그랬더니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선. 그리고 문제를 일단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그 미연에 방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발을 할 때는 그 쓰임새뿐만 아니라 그 원리까지도 한번 파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제 발표의 제목이 스위프트 UI 알쓸 신잡이에요. 알쓸 신잡이 알고 보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잖아요. 근데 전혀 쓸모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분명히 도움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파보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